그들은 그것을 왕가의 피라 불렀습니다. 순수하고 고귀하며 신성한 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죠. 왕족들이 피를 순수하게 지키려 할수록 그들의 아이들은 더 병들어갔습니다. 다크 히스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관의 보석이 아닌 그 안에 흐르는 저주받은 혈통을 들여다봅니다. 19세기 유럽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정치였습니다. 모든 혼인은 제국의 체스판 위 한 수, 권력과 생존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유럽의 할머니,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9세, 유럽의 장인. 그들의 자손들은 유럽 전역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러시아,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루마니아 모두 하나의 혈통, 하나의 가계. 외교로 시작된 이 연결은 곧 근친혼의 굴레로 변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사촌 알버트 공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서로 결혼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결혼식마다 한 가지 유전적 저주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혈우병, 왕가의 병. 한 번의 작은 상처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들들, 손자들, 유럽 각국의 왕자들에게 그 병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누군가는 제국의 체면을 위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태자 알렉세이도 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해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고 피가 멈추지 않았죠. 왕가의 피는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권으로 포장된 고우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기로 유명한 조지 3세의 병, 포르피리아 역시 같은 혈통을 타고 전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조지 5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독일의 비렐름 2세 모두 한 여왕의 손자이자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유럽을 피로 물들일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왕관에 빛나는 보석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아래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피에 짓눌려 무너진 왕조의 그림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크 히스토리아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피를 흘리니까요. 왕가의 피는 왕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가 왕좌를 독살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그들의 유전자 속 그림자도 함께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왕가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유전이라는 이름의 느린 처형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에서 마드리드의 대리석 홀까지 왕실의 의사들은 같은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혈우병. 작은 상처가 치명적인 죽음이 되는 병. 단순한 넘어짐 하나가 왕자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아무렇지 않게 그 변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은 권력이 얼마나 연약함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죠. 그녀의 외손녀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국 왕가의 저주를 러시아 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의 외아들 알렉세이 황태자는 걷기조차 힘들 정도의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피는 멈추지 않았고 작은 상처 하나가 몇 시간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 부부는 그 병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이었으니까요. 절망한 그들은 결국 한 인물에게 의지했습니다. 라스푸틴. 미치광이 수도승. 그러나 신의 사자로 불린 남자, 그의 기묘한 기도와 손길은 알렉세이의 고통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라스푸틴에 대한 의존은 민심을 뒤흔들었고 왕실은 미신과 광기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한 왕자의 병이 결국 300년 제국의 몰락을 불러온 셈이었죠. 한편 영국에서는 또 다른 저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포르피리아. 신경을 갉아먹는 대사성 질환. 광기의 왕 조지 3세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다스렸지만 말년에는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벽과 대화했고 유령에게 소리쳤으며 자신의 아들을 적으로 착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병 또한 빅토리아의 혈통을 통해 조용히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왕가의 분노, 히스테리, 광기 모두 기분 탓으로 덮여왔지만 사실 그건 왕가의 정신이 서서히 부서지는 과정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의 왕실들은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5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그리고 독일의 비렐름 2세, 모두 한 여왕의 손자이자 사촌이었습니다. 피로 묶였고 저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세 사촌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가족의 저녁 식탁은 전쟁터로 바뀌었고 사촌은 사촌을 죽였습니다. 왕가의 피로 맺어진 유대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저주는 제 역할을 마쳤습니다. 로마노프 가문은 총살당했고 호헨촐레르는 폐위되었습니다. 오직 윈저 왕가만이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생존조차 수세기의 부끄러움을 숨긴 결과였습니다. 진주와 초상화, 미소 속에 감춰진 피의 진실. 오늘 우리가 보는 영국의 왕관은 결코 순수함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린 피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피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왕자들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속의 혈관은 이미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던 사촌들,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영국의 조지 5세, 독일의 빌헬름 2세, 모두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 피로 세워진 제국의 후예들이었고 그 피로 인해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니키, 조지, 빌리라고 다정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권력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우정은 경쟁은 적대로 변했습니다.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충동적이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해군력을 질투했고 러시아의 프랑스 동맹을 증오했으며 자신의 사촌들이 자신보다 더 빛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유럽은 체스판이었고 가족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는 온화하고 신앙심 깊었지만 통치자로서는 부적합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이미 부패와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조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조지는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의 조지 5세는 겉으로는 완벽한 군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절제된 예의와 단정한 수염, 완벽한 이미지. 하지만 그에게 있어 피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왕자였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리자 세 사촌은 절박한 전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경고, 탄원,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편지들. 그것이 바로 윌리니키 통신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니키, 우리에게 군대를 움직이지 말게.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군주가 망할 것이오. 비렐름은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맹은 도미노처럼 작동했고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자 독일이 선전포고를 했고 영국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여왕의 초상화 아래에서 자란 세 사촌은 역사의 반대편에서 총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대포가 유럽을 뒤흔드는 동안 과거의 가족 만찬은 피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조지는 영국군을 이끌어 독일군과 싸웠고 비렐름의 비행선은 런던을 폭격했으며 니콜라이의 군대는 동부전선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피가 이제 유럽의 피로 흘렀습니다. 1917년 왕가의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먼저 무너졌고 니콜라이는 퇴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와 가족을 영국으로 받아주게? 하지만 조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촌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제국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을 돌렸고 니콜라이는 가족과 함께 지하실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비렐름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경악했지만 그 역시 제국을 잃었습니다. 1918년 그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오직 조지 5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버킹엄 궁을 홀로 거닐며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들은 모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때 왕정 자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세 제국, 러시아, 독일, 영국 모두 스스로의 혈통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침략이 아니라 피 자체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가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남은 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역사가 피로 쓰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숨겼습니다. 전쟁의 연기가 거치자 유럽은 더 이상 왕들의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관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노프는 사라졌고 합스부르크도 사라졌으며 호헨촐레르는 망령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왕가가 남았습니다. 영국 왕실. 그러나 그 생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외국 혈통의 군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식 이름, 독일식 억양, 독일식 피, 그 모든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실의 이름은 작센코부르크 고타.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치르며 100만 명의 아들을 잃은 시점에서 그 이름은 너무나 독일적이었습니다. 1917년 영국 신문들은 왕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독일인 왕이 영국을 다스린다. 그들은 조지를 조롱했고 그의 혈통을 모욕했으며 그가 진정한 영국의 왕임을 증명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5세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왕실의 이름 작센코부르크 고타는 이제 윈저로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성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왕가, 피가 아니라 돌로 만든 정체성, 부정으로 세워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수세기의 독일 혈통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초상화는 수정되었고 가계도는 다시 그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왕이 우리 편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왕실의 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야기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제된 매너와 새 이름 뒤에서 그 피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같은 질병, 같은 비극, 그리고 유럽을 붕괴시킨 그 피의 연결. 왕실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잊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를 죽인 사촌을 잊고 왕자를 오염시킨 피를 잊고 광기와 병, 처형의 기억을 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미소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영국 왕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조가 아니라 브랜드, 권력이 아니라 연극, 완벽한 편집과 세련된 부정 위에 세워진 왕관. 그들은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고 총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과거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통치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해 보이는 왕을 원했을 뿐입니다. 왕관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그리고 그 완벽한 위선 속에서 그 어떤 왕조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불멸. 하지만 귀 기울여보세요. 금빛 왕관의 아래, 찬송가와 연회의 음악 아래에서 아직 들립니다. 지워지지 않은 이름의 메아리, 독일어로 속삭이던 피의 기억, 그리고 결코 잊지 않은 역사. 왕관은 역사를 이겨냈을지 몰라도 역사는 왕관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